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 기체의 성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저번 시간에는 입자 운동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기체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 기체 압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압력 그리고 후반부에는 압력과 기체의 부피와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헬륨을 넣은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까닭. 자, 이 까닭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입자 운동과 관련 지어서 생각을 해 줄 텐데요. 자, 일단 이 헬륨 풍선을 보게 되면요. 이 안에는 헬륨 기체가 들어있겠죠. 이 기체는요, 아무 생각 없이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자, 움직이다 보면은 풍선의 안쪽 벽에 충돌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충돌을 하면은 이 기체 입자들은 풍선 안쪽 벽에 충돌하면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을 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풍선의 크기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또 입자의 관점에서 볼게요. 안쪽에서 기체의 입자 있으니까 얘네들이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 작용한다라는 건 조금 전에 했죠. 자, 그런데 풍선 바깥쪽에도 공기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숨 쉴 때 산소 이용하죠. 산소도 있고요. 아니면 질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체 입자들이 동동동동 떠다니는 상태예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운동을 하겠죠. 자, 아무 생각 없이 운동을 하다 보면은 풍선의 이 외부 벽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힘을 주게 되겠죠. 자, 이때 이 풍선은 크기가 언제까지 유지되는 이유는 이 안쪽에서의 힘의 크기와 바깥쪽에서의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풍선에 더 많은 헬륨 기체 입자를 넣어주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같은 공간에 입자를 더 많이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충돌하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겠죠. 좁은 공간에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고 심지어 공간을 더 줄여놨어요. 자, 사람들한테 이제부터 마음대로 아무 생각 없이 뛰기만 해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벽에 훨씬 더 많이 부딪히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가힘이 커지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내부의 힘이 훨씬 더 커지게 되겠네요. 자, 손바닥을 맞대고 미는 상황을 생각해 주세요. 이 안쪽에 있는 사람이 힘이 더 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을까요? 밖으로 밀어내겠죠. 그래서 풍선의 크기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지금 글로 정리한 게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을 가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풍선 안에 들어있는 헬륨 기체 입자들이 풍선의 벽을 밀어내는 상황을 보았는데요. 자, 그것을 기체의 압력, 기압이라고 합니다. 기체 입자가 일정한 넓이에 충돌할 때 가하는 힘의 크기, 그것을 기압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충돌 횟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얼마나 세게 충돌했는지 이것에 따라서도 결정이 됩니다. 자, 충돌하는 세기가 같다면은요. 얘는 무조건 많이 충돌하는지에 따라서만 달라지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풍선에 헬륨 기체를 적게 넣은 상황, 많이 넣은 상황을 보았는데요. 자, 많이 넣었더니 풍선이 더 커졌다고 했죠. 왜? 많이 충돌해서 충돌할 때 가하는 힘의 크기, 압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풍선에 헬륨을 많이 넣을수록 풍선의 안쪽 면에 충돌하는 입자 개수가 많아져서 풍선 속 기체의 압력이 커진다. 조금 전의 내용 또다시 반복한 게 되겠죠. 자, 플래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풍선을 분 상황이에요. 이때 빨간색은요, 밖에 있는 공기를 뜻하고요. 그리고 파란색은요, 풍선 안쪽에 있는 공기를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때 충돌하는 횟수와 세기가 얘네 둘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중심벽이 이동하지 않고 가운데에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안쪽에, 풍선 안쪽에 공기를 더 불어 넣었습니다. 그러면 입자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여기 분자수라고 적혀 있는데 분자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입자의 개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입자의 개수를 늘렸어요. 늘렸습니다. 자, 그러면 늘렸는데 얘네들 빠르게 똑같아요. 충돌하는 횟수가 더 커지게 되겠죠. 자,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안쪽에 있는
얘네들의 힘이 더 커지게 돼서 벽을 밀게 되겠네요. 그래서 풍선은 커지게 되는 거예요. 분자수 더 증가시켜 볼게요. 풍선이 더 커지게 되죠. 언제까지 커지냐? 충돌 횟수가 같아질 때까지 커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공기 안에서 이제 살기 때문에 공기의 힘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기의 그 힘, 즉 기압의 크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것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지금 조금 전에 풍선의 크기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풍선 안쪽에 있는 기체 입자의 운동과 그리고 밖에 있는 공기 입자의 운동의 그 횟수, 즉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그 팔을 미는 거, 힘이 동일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된다 했잖아요. 한쪽의 공기를 없애주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유리창에 고무를 이용해서 인형 달아놓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고무 피타라고 하는데요. 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고무 피타라는 건데요. 안쪽에 있는 고무 피타 내부에 있는 공기를 전부 다 없애고 들어 올리는 상황이에요. 자, 꽉꽉꽉꽉 눌러서 고무와 나무 의자 사이에 공기를 다 없애주고 들어 올립니다. 나무 의자가 들어 올라갔네요. 그런데 살짝 옆으로 쏟으니까 금방 떨어져요. 그런데 수직으로 올리려고 하면 절대 안 올려집니다. 다시 해볼게요. 의자가 올라감을 확인했죠. 그런데 살짝만 옆으로 눕혀주면 금방 떨어져요. 자, 이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살짝 옆으로 뉘어준다라는 거는 공기를 안에 들여 보내준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볼게요. 그냥 위로 떼면은 절대 안 떼주고 옆으로 하면은 떼지게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요, 고무 피타를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 안쪽에 입자들이 아예 없는 경우를 볼게요. 이때는 위에서 누르는 힘만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힘 때문에 이 안에 의자를 붙여놓으면 의자가 들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 쉽게 떼는 방법은 안쪽에 공기를 불어 넣는 거죠. 자, 공기를 불어 넣게 되면은 동일한 크기를 가진 입자들을 이 안에 넣는다는 거네요. 힘이 같아지네요. 금방 쉽게 뗄 수가 있게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이 기압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굉장히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예시를 볼게요. 자, 혈압계의 경우에 이제 어떤 밴드를 착용을 하고 버튼 누르게 되면 안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겠죠. 빵빵해지면서 우리 혈압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빵빵해지는 느낌을 갖는 이유는요. 이 밴드 속에 기체 분자가 들어가면서 이 기체 분자가 벽면을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팔에 들은 공기 주머니에 공기가 채워지면서 공기가 팔에 힘을 가한다. 자, 그 다음에 구조용 안전 매트. 위에서 어떤 사람이 떨어져 내려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매트 안에 공기 입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자, 이 공기 입자는 벽면과 충돌하겠죠? 자, 충돌하니까 힘을 주게 되겠네요. 그래서 위에서 아무리 힘을 가해줘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존재한다. 그래서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스스로 점검 문제에서 나머지는 좀 쉽고요. 3번 문제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페트병 안에 풍선을 넣은 채로 풍선을 불었습니다. 풍선이 잘 안 불려졌대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페트병 안에도 공기가 들어있고요. 우리가 풍선에도 공기를 불어 넣어주네요. 그러면 이 두 공간에는 기체 입자가 존재하겠네요. 그 기체 입자는 계속 활발히 움직이겠네요. 그러면 벽면을 계속 때리겠네요. 자, 때렸을 때 파란색도 때리고 빨간색도 때리고 그러니까 한쪽이 일방적으로 커지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이 파란색이 자꾸 맞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글로 작성을 하면은요. 페트병과 풍선 사이의 기체 입자가 끊임없이 운동하여 풍선의 바깥쪽 벽에 압력이 작용한다. 풍선이 커질수록 페트병과 풍선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면서 압력도 커지기 때문에 풍선이 조금밖에 부풀지 않는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영상 마치겠습니다.